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비디오 디노입니다. 오랜만에 디노로 돌아왔고요. 오늘 지금 소카의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. 너무 많이 바뀌어서 거의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. 화면이 너무 커져서 애플 카플레이가 가운데 띄우는 방식으로만 돼 있고요. 여기도 속도계는 뭐 숫자로 있긴 한데 엔진 회전수도 안 나오는 게 확실히 좀 미래차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홈으로 하면 클래식, 스포츠, 내비게이션, 보조장치,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네요. 저는 내비게이션으로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. 애플 카플레이 된 거랑 연동돼서 바로 표현되고요. 그 기본 내비를 안 써도 애플 카플레이 내비를 써도 돼요. 저는 클래식이 좋으니까 클래식으로 하죠.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녹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정말 많이 사죠. 아마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도 E클래스가 거의 뭐 1등을 할 때도 있고 항상 순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대를 살펴보면 E200이 할인도 꽤 해준다고 하니까 출발하고 가속할 때는 소음이 조금 약간의 나 엔진 움직이고 있다 느낌 정도는 주네. 요즘 현대차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풀옵션 넣어버리면 거의 5,300? 거의 5,500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, 근데 이게 E200이 7,300이긴 한데 할인을 조금 받으면 6,000대 살 수 있으니까 그랜저 풀옵션 살 돈에 조금 더 보태면 벤츠 E클래스를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꽤 많이 접근 가능해졌고, 그런 거 봤을 때 E클래스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번 E클래스가 이번 세대들이 BMW 5 시리즈도 그렇고 E클래스도 그렇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저는 테슬라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자동차라는 거를 그 성격을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, 이제 좀 더 전자기기 테크의 첨단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승차감이라든가 운전에서 달리기 성능 같은 거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같이 차에 관심이 많고 한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도 알 수 있지만,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뭐 그랜저가 앞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인데 뭐 벤츠는 멀티링크고 BMW 뭐 멀티링크 혹은 W15이라서 다르다, 이런 거는 승차감에 있어서 운전을 한다고 직관적으로 대중이 느낄 만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자장비의 변화는 타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, 그래서 엄청나게 큰 스크린을 넣어버리고, 뭐 심지어는 요즘에는 조수석에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라고 큰 스크린 박아놓는 차들도 많죠. 심지어 국산에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것도 그런데 큰 스크린을 넣어버리니까. 그래서 이 E클래스도 앞쪽을 스크린으로 도배해버릴 수 있어요. 물론 이 E200은 보조석 스크린 없긴 한데 없고 나무 무늬로 해놓은 게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짜 이게 자동차에서 전자제품으로 많이 탈바꿈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튼율을 확 줄였어요. 그래서 시트 조절하는 스위치만 봐도 이게 그전에는 실제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눌리는 깊이가 있었는데, 이제는 압력을 주면 터치식으로 해서 압력을 감지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 버튼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. 그리고 막 버튼 자체를 통합을 많이 해서 막 거울 조정하는 스위치도 앞뒤 좌우 네 방향이 그냥 하나의 버튼 면에서 그 부분을 각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는 거라서 이게 눈으로 봐야지 내가 어디를 누르는지 알 수 있고, 이게 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불편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버튼 통합을 많이 했고, 가운데 센터도 가운데 큰 스크린 하나 말고는 밑에 한 줄로 몇 개밖에 안 남겨놨어요. 뭐 볼륨 이런 거는 필요하니까 볼륨,
그리고 경고등, 그리고 운전 모드, 다이나믹 이런만 버튼으로 남겨놨지 진짜 뺄 수 있는 버튼은 다 뺐어요. 이런 건 테슬라의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.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보수적인 느낌, 북유럽의 뭐 고급 가구 같은 그런 고급감을 남겨놔서 전자 제품의 하이테크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예전의 모습을 잘 조화시켜놨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BMW와도 다른 것이 BMW는 요 컵홀더 뒤쪽에 그 기어 레버 스위치 있는 쪽에 아직까지도 많은 스위치가 있고 그게 플라스틱 느낌도 많이 드는데 여기 E클래스는 거기에 컵홀더만 남겨놓고 그리고 컵홀더 커버를 딱 크게 해놔가지고 핸드폰도 무선 충전 트레이에 올려놓고 닫아버리면 진짜 깔끔하게 정말 보기에 예뻐요. 이러니까 그 여성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. 딱 봤을 때 확실히 이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니까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없었던 기능이 많이 들어간 게 그 요즘 그 S클래스급이 아니더라도 E클래스 요 정도 등급에서도 마사지 기능을 지원해주는 차량들이 많아졌잖아요. 마사지 기능이 없어요. 그래요. 이렇게 음성인식이 한 번씩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마사지 기능은 정확히 아니긴 한데 시트 키네틱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해보면 시트가 조금씩 뭐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하면서 마사지처럼 주물러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씩 그 뭐 혈액순환을 돕는다든가 결리는 느낌을 잡아서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곤함을 좀 덜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요즘 그랜저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선택하면 그거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랜저랑 직접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고 그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RG3 G80이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것 같은데 크기는 조금 더 실내 공간의 광활함은 역시 국산차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보면 독일차는 실내가 좁다 이런 식으로 많이 까는데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. E클래스도 뒤가 막 뭐 국산 전륜구동 중형차만 해도 K5 소나타가 뒤가 엄청나게 광활한데 이게 빈 공간이 넓어서 광활한 거지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?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. 물론 뭐 몸무게가 한 3자리 되고 뭐 키가 한 190 이상 되면 일단 공간이 큰 게 장땡이니까 그게 좋을 텐데 저는 뭐 그렇게 체구가 크지. 환기 기능을 끄도록 할게요. 또 음성인식이 들어왔네요. 체구가 크지 않아서 이게 좁다고 말하면 좁은 거지만 좀 더 몸을 포근하게 잘 감싸준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이게 E200이라고 해서 그 E클래스의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그래도 시트에 허벅지 연장 기능까지 있고 필요한 건 다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소소하게 아쉽다 싶은 거는 여기 그 스티어링 휠 뒤에 기어레버는 한번 쓰면 뒷좌석 햇빛 가리개는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없어요. 음성 명령 하지 말아주세요. 그 방향 깜빡이 있잖아요. 그거가 생각보다 살짝 좀 뒤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거 약간 제가 손이 작아서 이게 그 체구가 큰 손가락이 긴 독일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런지 그런 게 조금씩 멀게 느껴지는 게 오히려 실제 운전했을 때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도 손을 살짝씩 떼야지 그 엄지손가락이 닿기에는 약간씩 먼 위치라서 살짝씩 떼야지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. 손이 좀 더 큰 사람이 편하겠죠. 그래도 이거 새로운 E클래스 저 처음 나왔을 때는 앞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. 앞에 그릴 옆에를 검은색으로 테두리 처리해가지고 약간 배트맨에 나오는 로빈 같이 눈에 마스크를 씌운 것 같은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있고 뒤에도 브레이크 등에 벤츠 로고를 너무 많이 박아놔서 이거 너무 번잡스럽고 좀 디자인이 좀
조잡하다. 이래서 고급감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보니까 그런 거는 그 밖에서 보는 거고 안에는 확실히 좀 더 첨단으로 거듭났고 기술적으로 약간 발전했기 때문에 젊은 차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제네시스 G80은 분명히 고급스럽고 좋은 차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은 구름이 껴 있습니다. 온도 아직까지도 좀 40대 이상의 나이가 젊은 사람 30대가 타기는 뭐 타도 되겠지만 어울린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. 근데 이 클래스는 제네시스보다는 젊다.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처음 타보고 생각보다 반했어요. 물론 운전했을 때 승차감이나 그런 면에서는 그 전에 이 클래스와 차이는 잘 안 느껴집니다. 운행 소음은 이 정도 되니까 80km 정도에서 이 정도 소음입니다. 여기 벤츠의 가솔린이 터보가 들어가면서 약간 디젤 마냥 조금 소음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음색이 약간 디젤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 클래스 정도 되는 고급차는 막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. 그리고 막 2000rpm도 안 넘으니까 분명히 조용하긴 조용한데 국산차가 너무 되게 먹먹할 정도로 조용하고 또 그 한 그랜저급 정도만 돼도 현대차는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소음이 좀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그냥 음색이 조금 달라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거슬리는 소음이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. 네, 그럼 여기까지 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죠. 지금까지 디노가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처음 타본 인상을 정리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